당신이 지금 40대 이상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워렌 버핏의 파트너였던 찰리 먼거가 생전에 남긴 가장 뼈아픈 경고가 있습니다. 그는 말했죠.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순간이다. 바로 중년이 그 순간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이제 좀 살만해졌으니 조금은 누려도 되겠지. 아니면 젊을 때 고생한 만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먼거가 경고한 그 함정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저도 40을 넘기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20대, 30대 때는 모든 게 부족해서 조심스러웠는데 정작 40대가 되니까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안전지대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함정들이 너무 달콤해서 빠져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미국 파산법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 파산 신청자의 65%가 40대에서 50대 사이였어요. 젊은 층이 아니라 바로 중년층이 가장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먼거는 평생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건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 성공한 후에 방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패턴이 있었죠. 먼거는 이를 인간 오판의 심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인간은 자신이 과거에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미래에도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성공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이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술입니다. 젊을 때는 술을 마셔도 금방 깨고 다음 날 일에 지장이 없었죠. 하지만 중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스트레스는 더 커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술에 의존하는 빈도는 점점 늘어나요. 제가 아는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술이 즐거움이었는데 지금은 술이 없으면 잠이 안 온다. 처음에는 잠깐의 휴식이라고 생각했던 한 잔이 어느새 매일의 필수품이 된 거죠. 먼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독은 점진적으로 온다. 어느 날 갑자기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경계선을 넘다 보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서 있게 된다. 술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루 한 잔에서 시작해서 스트레스 받는 날 2잔, 그 다음에는 매일 2잔이 당연해지고 결국에는 술 없이는 하루를 버틸 수 없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중년의 술 문제는 단순히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사업 결정을 잘못하게 되고 가족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후 알코올 의존증으로 파산하는 사람들의 90%가 젊을 때는 적당히 마시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적당함의 기준이 서서히 바뀌는 걸 눈치채지 못한 거죠.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직장 문화에서 술이 빠질 수 없고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으로 술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특히 중년 남성들에게는 술이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죠.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젊을 때는 술을 마셔도 회복력이 좋았지만 40대가 넘어가면서 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유지되고 간에 무리가 가는 정도도 훨씬 심해져요. 더욱 중요한 건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중년기의 과도한 음주는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는 직장에서의 성과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적 위기까지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대기업 임원이었던 분인데 처음에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40대 중반부터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회식 자리에서 조금 더 마시는 정도였는데 점점 혼자서도 마시게 되고 결국 오후 시간에도 술 냄새가 날 정도가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결국 그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가정도 파탄이 났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여자, 정확히 말하면 외도입니다. 중년이 되면 많은 남성들이 이런 유혹에 흔들리게 되죠. 가정에서는 책임감에 짓눌리고 아내와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자신을 새롭게 봐주는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멍거가 자주 인용했던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 있어요. 유혹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혹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 원칙을 간과합니다. 나는 괜찮아. 선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위험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제가 아는 한 회사 임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식사 약속이었어요. 그냥 업무 관련해서 만난 건데 그 사람이 제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더라고요. 집에서는 누구도 제 말에 관심 없는데 그 사람만은 제 꿈과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바로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관계는 항상 설레고 완벽해 보이거든요. 아직 일상의 무게나 책임이 없으니까요. 반면 가정은 현실의 무게로 가득 차 있죠. 아이들 교육비, 대출금, 부모님 건강 문제까지 비교 자체가 불공평한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규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새로운 관계에서 더 많이 분비되거든요. 반면 오래된 관계에서는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지루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외도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한 번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적 신뢰를 잃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디지털 증거들이 남아서 완전히 비밀로 할 수도 없어요. 실제 통계를 보면 이혼 사유 중 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보통 재산의 절반 이상이에요. 위자료, 양육비,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그동안 쌓아온 자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죠. 더 심각한 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인한 가정 파탄은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요. 신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무너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건전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멍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당신이 쌓아온 신뢰를 잃는 것이다. 신뢰는 쌓는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 세 번째 함정은 빚입니다. 중년이 되면 신용도가 높아지죠.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해주고 신용카드 한도도 올려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젊을 때는 빚을 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제한적이었잖아요. 하지만 중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이다 보니 담보로 잡을 것들이 생기거든요. 은행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기꺼이 돈을 빌려줍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 자산이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 빚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멍거는 경고했습니다. 빚은 당신이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빚이 당신을 통제하게 된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젊은 층이 아니라 중장년층이었어요. 왜일까요? 젊은 사람들은 잃을 게 별로 없었지만 중장년층은 모든 걸 담보로 잡고 빚을 내서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한 부동산 투자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40대 초반에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또 다른 집을 샀어요. 그 집값도 오르니까 또 대출받아서 세 번째 집을 샀죠. 그때는 정말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새 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된 거죠. 빚의 무서운 점은 복리로 불어난다는 거예요. 갚지 못하면 이자가 이자를 낳고 결국 원금보다 몇 배나 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멍거가 즐겨 인용했던 아인슈타인의 말이 있죠.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 말은 투자할 때는 축복이지만 빚을 질 때는 저주가 됩니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은 심각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를 넘어섰어요. 이는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부채의 대부분이 40대, 50대 중년층에게 집중되어 있죠. 더욱 위험한 건 중년의 빚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 전체의 미래가 걸려 있거든요.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부모님 봉양까지 모든 게 엮여 있는 상황에서 빚 때문에 무너지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서 카드론을 받았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카드론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지고 어느새 원금의 3배가 넘는 빚을 지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을 빚의 나선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이 나선에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자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원금을 갚을 여력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3가지 함정이 특히 중년에게 치명적일까요? 멍거는 이를 과신의 심리학으로 설명했습니다. 중년이 되면 어느 정도 경험도 쌓이고 사회적 지위도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죠. 그러면서 자신을 과신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성숙했으니까 이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과신이 가장 큰 함정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능력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술, 외도, 빚과 같은 유혹 앞에서는 경험이나 지위가 별로 소용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과신할수록 더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멍거는 또 이런 흥미로운 관찰을 했어요. 중년 남성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중년의 위기 때문이다. 자신의 젊음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인생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조급감, 이런 감정들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우울증, 불안장애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런 감정들을 해소하려고 하죠. 술로 스트레스를 달래려 하고, 새로운 관계에서 젊음을 되찾으려 하고, 투자나 사업으로 한 방을 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선택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겸손함이야말로 인생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성공했다고 해도 인간의 욕망과 유혹 앞에서는 누구나 약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멍거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피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의지력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아예 유혹적인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술의 경우라면 집에 술을 두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술집 대신 헬스장이나 도서관에 가는 습관을 만드는 거죠. 회식 자리에서도 미리 오늘은 운전해야 해서라는 핑계를 만들어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거예요. 술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게 아니라 잠시 잊게 해줄 뿐이거든요. 오히려 술을 마신 다음 날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 독서, 취미 활동 등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세요.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분비시켜줍니다. 외도의 유혹에서는 더욱 엄격한 원칙이 필요해요. 1대1로 만나는 자리를 피하고 항상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과 만나는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특히 술이 들어가는 자리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소통을 늘려보세요. 아내와의 대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세요. 외부에서 새로운 자극을 찾기보다는 가정 안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보는 거예요.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 상담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데 실제로는 관계를 개선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빚에 대해서는 더욱 냉정해야 해요. 지금 당장 자신의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세요. 총 빚이 연수입의 몇 배인지,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수입의 몇 %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멍거는 숫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연수입의 400%를 넘어가면 위험 신호예요. 월 상환액이 수입의 40%를 넘어가면 가계에 심각한 부담이 됩니다. 이 기준을 넘어섰다면 즉시 부채 정리에 나서야 해요. 투자나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하세요. 생활비나 교육비, 노후 자금까지 투자에 쓰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멍거의 원칙을 따르면 투자 자금은 전체 자산의 10%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어요. 술 문제라면 중독 치료, 전문가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하세요. 관계 문제라면 부부 상담사나 가족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부채 문제라면 재무설계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멍거가 평생 강조했던 또 다른 원칙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 그것을 피하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는 것보다 쉽다. 이를 역산사고라고 하는데 매우 유용한 사고방식이에요. 성공하는 법을 찾기보다는 실패하는 패턴을 피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술, 외도, 빚으로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조금씩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술을 좀 많이 마셔도 되겠지. 이번 한 번만 만나보는 거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 대출은 금방 갚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멍거는 이런 상황을 점진적 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에 크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경계선을 넘다 보면 어느새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게 된다는 거죠. 중년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천지 차이예요. 멍거가 평생 강조했던 것처럼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 번째 단계를 밟은 거예요. 문제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의 시작이거든요. 당신의 중년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는 시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멍거가 했던 말처럼 시간은 당신의 편이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혹시 지금 당신도 이 세 가지 함정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멍거의 마지막 조언을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큰 실수를 피하는 것이다. 술, 외도, 비, 이 세 가지는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큰 실수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경각심을 갖고 행동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당신의 중년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기를, 무너짐이 아닌 더욱 단단한 성장의 시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